자, 이번에는 19년 9월 21일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면에 포옹 높이가 주어져 있는 이제 직사각형의 외팔보의 자유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했던 문제죠. 여기서 이 최대 처짐을 구하시오. 외팔보의 자유단에 10kN이 작용할 때, 그럼 델타는 3EI분의 PL 3승 세제곱. 그러니까 I는 지금 폭과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폭과 높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I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고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I는 1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세제곱 될 거고, L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길이가 L이고 직경이 D인 축과, 길이가 L이고 직경이 D인 축과, 그 다음에 길이가 동일 재료인데 길이를 2L로 만들었을 때 직경이 얼마인가 구해야 되는 직경이 프라임이고, 근데 이제 같은 크기의 비틀린 모멘트를 받았을 때 같은 각도만큼, 각도가 같다고 하니까 파이는 JG분의 TL인데 지금 각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파이1과 파이2가 같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길이는 달라지고 토크는 똑같다고 했고 G는 똑같으니까 지금 J분의 L이 결과적으로는 J1, J2, L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직경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 위쪽은 여기는 L이 들어가고 여기는 J니까 2분의 파이 C의 파이 R의 4제곱인데 이렇게 쓰면 32 파이 D의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파이 나누기 30이 어차피 얘는 똑같을 거니까 4제곱에 2L이 될 거니까 이건 다 지워지고 나면 D 프라임은 다시 얘도 지워지게 되고 올라가니까 2에 이 4승근 루트가 되고 곱하기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외팔보에서, 네, 지금 외팔보니까 지금 얘는 정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정단에서 20cm 되는 이 지점에서의 구품 모멘트를 구하라. 이 보 자체가 정정보인 경우에는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흰 평형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굽힘 모멘트 이쪽을 M이라고 놓으면 되니까, 이건 등분포 하중이니까 가운데 내려오는 게 50cm 곱하기 0.5 곱하기 10kN, 그럼 1kN이 되겠죠. 5k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따져보면 되니까 5km에서 요 거리를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80이고 80인데 50이니까 이게 10이 되고 이게 25가 되겠네요. 그럼 모멘트는 35cm 곱하기 5kN 이니까 여기 미터 단위로 했으니까 미터 단위에 0.35가 될 거고 이대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3, 5, 15, 7.1.7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 그럼 같이 양단이 지지된 단순보니까 얘는 지금 정정 문제이고,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4m, 4m고, 양쪽에 대해서 이건 대칭이네요. 대칭인데, 중앙에서의 처짐이 0이 되기 하기 위한 P값. 이것은 지금 결국은 이렇게 생긴 문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분포 하중의 단순 지지부에서 분포 하중에서의 델타값 384분의 5 WL 4제곱이 되겠죠. W가 되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지지부에서 당연히 하중 P 집중 하중에 의한 델타량은 48 EI의 PL 세제곱, 이거 두 개를 그냥 같게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88이 64, 48이 32, 8배네요. 그죠? 이게 8이 되니까 결국 뭐냐면 P는 8분의 5 곱하기 WL이 되겠네요.
5 나누기 8에 곱하기 W가 4고 L은 8m 그러니까 20kN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고 5번 철도 레일을 20도에서 60도로 올렸다. 이 델타 T가 이제 플러스 40도씨가 되겠죠. 올라갔는데 레일에 고정을 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 만큼을 힘으로 밀어서 생기는 압축력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델타량, 늘어난 델타량이 알파 델타 T의 L 여력력에서 이것이 이 축 하중에서의 열이니까 A분의 PL이 되겠죠. 그럼 이게 없어지고 하중 P는 알파 델타 T 곱하기 AE가 될 거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도시 곱하기 40도시 곱하기 단면적은 5000 mm 제곱, 세로 탄성 계수는 210 기가파스칼. 근데 이게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그대로 킬로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대로 계산을 해주면 50.4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이 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 되고 차라리 안 푸는 게 낫고 이 식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6번 얇은 원통에 내압이 작용할 때 원통의 최소 두께, 원통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원통은 이런 식으로 파단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시그마가 T분의 PR, 이쪽 방향으로 터지게 되는 거는 2T분의 PR 시그마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지금 허용 응력이 80MPa인데 안전계수를 안전계수 없네요. 그냥 80MPa를 그대로네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이 1MPa P 곱하기 R이 안지름 40, 안지름이 80이니까 40, 80MPa이 이게 T가 되겠네요. 그죠? 최소 두께. 이렇게 하면 2분의 1, 0.5인데 0.5cm, 그러니까 5mm. 네, 그죠?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D인 원형 단면 봉에 비틀림 모멘트 T를 받을 때 발생되는 최대 전단 응력, 얘는 타우는 J분의 TC가 되는 거고 C가 결국 반지름이니까 2J분의 TD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IP라고 쓰는 거는 아마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I값, 극관성 모멘트니까 우리는 이것을 J로 쓰고 있죠 지금. 그러면 1번 7번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단 고정보가 되어 있을 때 하중을 줬을 때 이렇게 생기는 델타량, 1922i분의 PL 3승에 맞추어서 이거를 이렇게 10mm로 놓고 이렇게 만약에 풀게 되면 여기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P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L은 지금 2m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만 이게 지금 I가 주어지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단면적 1cm의 단면적이 어쨌든 A가 1cm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를 줬으니까 델타가 A2분의 PL이라는 식을 지금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이고 이게 높이가 지금 10이니까 이거는 루트에 100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델타 L 요 델타량이 한쪽에서 델타량이 얼마냐 하면 루트의 1000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을 씌우면 이게 1000.05 빼기 원래 길이 1000이겠죠. 원래 길이.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2m였으니까 한쪽만 보면 1000이 되겠죠. 그럼 양쪽이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델타량이 0.05mm가 되게 하는 힘 2분의 BL 이면 그래서 하중 이 P하고 이 P하고 다르니까 일단 이걸 P로 쓰지 말고 F로 씁시다. 그래서 F고 곱하기 L이 지금 1m 이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F고 이렇게 F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힘 평형식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단면적이 1cm의 제곱 곱하기 탄성 계수가 200GPa 이 되니까, 그러면 F는 여러분 0.05mm 곱하기 1cm는 100mm의 제곱이 되니까 곱하기 200kN/mm의 제곱이 될 거고, 나누기 지금 1000mm가 되겠죠. 여기 1m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이대로 곱하면 0.05 곱하기 100 곱하기 200 나누기 1000 하면 1kN이 돼요. 1kN이 되니까 지금 1kN이면 이 값이 지금 1kN이고 이 값도 1kN이에요. 그럼 1kN일 때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1kN 이 하중 P와 지금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각으로 보면 지금 이게 1m고 요 값이 지금 10mm니까 이쪽이 지금 1N이 되면 1kN이 되면 원래 이 길이가 지금 1000.05였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면 그냥 이게 이 바로 높이로 보면 10으로 보면 되니까 지금 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 이쪽 방향의 이 F의 Y 방향 성분의 크기는 뭐냐면 1kN의 100분의 1. 왜냐하면 이게 1000대 10이니까 이 100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100분의 1 차이가 될 거니까 얘는 지금 10N이 되겠네요. 그러면 반대쪽도 10N이 요거에 의해서 10N이 나올 거니까 이 P 값은 20N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지름이고 지금 포화송비를 물어보고 있네요. 지름이 2cm이고 길이가 20cm일 때 델타량은 델타 X는 0.016cm고 지름은 뭐냐면 델타의 D 또는 델타의 Y는 뭐냐면 0.004만큼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지금 포화송비를 구하는데 포화송비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입실론 X는 0.016 나누기 20 지금 다 센티미터니까 어차피 단위 맞춰주면 되죠. 여기서 D는 입실론 Y는 원래 D에다가 델타 D니까 마이너스 0.004 나누기 지름이 원래 2cm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하면 이제 요거는 플러스가 될 거고 4배고 4배고 이렇게 될 거니까 0.25 4분의 1 4분의 1에 10이 곱해지는 거겠죠. 0.004 그럼 0.025 0.004 이거 0.0004 0.0004 이렇게 하지만 아까 걸로 계산하면 2.5가 나와서 안되니까 0.25
그리고 이런 4나 이런 거는 0.5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포화송비는 실제 이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찍을 수도 있어요. 영광봉이니까 영광봉인데 영광봉의 포화송비는 0.3이잖아요. 포화송비는 0.5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최적이 일정할 때 0.5인 거니까 이 0.5는 영광봉에서 아니니까 나머지들은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1번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포화송비는. 자, 그리고 10번 다음과 같은 웹8보에서 굽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굽힘 모멘트인데 지금 여기에 막혀 있는 게 없는 웹8보니까 정정보인 거죠. 그러면 그냥 정력학적인 문제.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보면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요. 이게 다 내려가는 쪽이니까. 그러면 발력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아니고 이거 중에 답이 있을 거고. 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은 무게 중심의 크기가 힘의 크기가 놓여지겠죠. 합력이. 이 합력은 전체가 10kNm/m가 2m만큼 있는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10kN이네요. 그대로 10kN이고 그러니까 모멘트는 뭐냐면 10kN에 이렇게 구한 10kN에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2 나누기 3 요 거리에 3분의 1 되는 지점에 있으니까 2 나누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20의 3분의 4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20이니까 20의 3분의 4 26.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아까 보호 문제 하나 말고는. 근데 지금 다음 그림에서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 딱 봤더니 이제 웹8보가 아니고 이제 딱 나오는 부정정보가 바로 튀어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정보니까 나머지 일단은 잠깐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단위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차원 분석을 해보는데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차원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차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야 함. 자, 풀어야 하는데 이거는 특히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정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푼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그간 알던 것 중에 이 분포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 델타량은 8 EI의 WL 4제곱이고 위에서 108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P에 의한 거는 3 EI분의 PL 3승이니까 이게 같게 될 거니까 여기 이쪽의 반력은 뭐냐면 8분의 3 WL 요까지는 우리가 거의 암기처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8분의 3 WL이고 그럼 나머지 쪽은 8분의 5 WL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원래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모멘트로 끌어내렸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멘트는 지금 요 WL과의 평형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모멘트는 이쪽 있고 올라가야 되니까 WL 곱하기 2분의 L 빼기 8분의 3 WL 곱하기 L 되니까 8분의 3이고 8분의 4가 되니까 8분의 1 WL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 최대 굽힘 응력이니까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려면 일단 전단력도를 대략 살펴보면 8분의 5 WL 이게 8분의 5 WL만큼 위쪽으로 올리면 될 거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니까 이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8분의 3 WL이었을 거고 이게 전단력도 이 그리는 방법을 항상 설명을 해줬으니까 W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면 아래쪽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어 서클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8분의 1 WL 제곱 떨어진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될 거고 제일 끝단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직선 하나의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차식이니까
얘는 내려오면 마이너스 2차식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값 기준으로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2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 최대값은 이 값 아니면 이 값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이 딱 보면 이 값이면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시그마는 S분의 M이 되는 거고, S분의 M은 지금 6M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보면 BH의 제곱이죠. 그럼 이 값이 모멘트 그대로라고 하면 8분의 6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일 경우에는 이때 이 모멘트는 8분의 6 BH 제곱에 WL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8분의 6이면 4분의 3. 여기에 값 있는 것 중에 지금 4분의 3이 없으니까, 4분의 3이 없으니까 이 값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최대값, 모멘트 값을. 근데 이 모멘트 값은 어디냐면 이 면적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양이 이 면적만큼 될 거니까,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L이고 여기까지 L이고 요 점을 알아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근데 지금 5대 이거 대 이게 5대 8이니까 이게 5고 이게 3, 5대 8에 5대 3이니까 얘도 5대 3일 거예요. 그러면 얘도 8분의 3 L이 될 거니까 이 모멘트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 L 곱하기 8분의 3 WL. 그러면 64, 128분의 9 WL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9 나누기 128, 9 나누기 128이면 0. 대략 그러니까 0.07이 되는 거고, 얘는 0.125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최대값인데, 그죠? 그럼 사실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큰 값이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최대 굽힘 응력이 잠깐 다시 풀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값을 최대 모멘트라고 하고 굽힘 응력을 구해보면 BH 제곱분의 6M이니까 곱하기 128분의 9 WL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64고 39, 27, 27분의 64 BH 제곱에 WL 제곱 이어서 이 답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이 답은 4분의 3 BH 제곱에 WL 제곱,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지금 최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4분의 3이 맞아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건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건 지금 문제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로는 이거를 의도하고 낸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최대이기 때문에 4분의 3 BH 제곱분의 WL 제곱이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되니까. 자, 다음 12번 문제. 단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중피를 받고 있을 때 전다 능력에 의한 설계일 때 각각 100kN이면 지금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P가 지금 100kN이니까 지금 허용 전다 능력을 구하게 되면, 이거는 사각 단면이니까 타우가 2분의 3 A분의 V가 되겠죠.
자, 일단 다시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교수님이 이걸 이제 이 전자문제집이라고 CBT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다시 조금 이상해서 다시 문제를 다른 책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전단력이 0인 지점이네요. 전단력이 0인 지점에서의 최대 구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다시 교수님 다시 책을 조금 이상해서 책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집 말고 제대로 된 다른 문제집에서 내용을 보니 지금 전단력이 0인 지점에서의 최대 구피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전단력이 0이 된 지점은 여기니까 이것까지 굳이 안 그리고도 요거만으로 계산이 조금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이게 아니고 전단력이 0인 지점은 이 값이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다시 되돌아서 이 문제로 다시 되돌아서 2분의 3 a분의 v가 되니까 2분의 3 a분의 v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딱 대칭이고 대칭 형태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전단력도가 이게 지금 100인 거고 전단력도가 이렇게 전단력도를 바로 그리면 이게 100인 거고 이렇게 와서 0 떨어졌다가 0 떨어져서 올라가는 이게 전단력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단력의 최대는 100kN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00kN의 단면적이 100 곱하기 150 mm니까 이대로 이렇게 떼서 지금 그대로 메가파스칼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안전계수를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최대가 나오는 거고, 이거의 절반값, 이거에 다시 절반, 이 안전계수가 2가 되니까 2분의 1 타우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허용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1000이니까 곱하기 10이었던 거고, 그러면 30 나누기 4 30 이게 100이 아니고 150이죠, 그죠? 150이니까 32니까 그냥 그대로 20이 되겠네요, 값이. 이렇게 곱해진 게 30이니까, 그죠? 자, 지금 이대로 계산을 하면 10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허용 전단 능력이 안전계수가 2가 되려고 하면 안전계수를 2를 맞추어서 이게 지금 최대 값이니까 허용 전단 능력이 얼마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허용 전단 능력에다가 안전계수를 나누어 준 게 실제 값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된 거네요. 그래서 답은 20이 되는 거네요,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전단 능력이 20메가파스칼인데 내가 안전계수를 2를 맞추려고 하면 실제 재료의 허용 능력이 얼마가 되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재료가 원래 허용 능력이 20이었다고 하면 안전계수 2를 나누어서 10메가파스칼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는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세로 탄성 계수는 2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화송비가 0.3이고 평면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 평면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상에 주어지는 이런 하중이 되겠죠. 그 이야기는 지금 이쪽을 x로 보고 이쪽을 y로 보면 어쨌든 시그마 z는 없다는 이야기고, 판재 표면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이게 지금 엡실론 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될 때 이 x쪽 방향에 주어져 있는 시그마 x는 얼마인가, 요거는 일반적인 후계 법칙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입실론 x는 시그마 x 나누기 2 마이너스 누의 시그마 y 나누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시그마 누의 시그마 z 마이너스 누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여기는 자기 원래 거 여기는 z의 2가 붙게 되고 원래 식들 다 써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평면 하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이 다 제로인 거예요. 다 제로인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지금 입실론 x와 입실론 y가 주어져 있고 그때 시그마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 식만 가지고 쭉 내려오면 돼요. 이 식을 이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시그마 x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면 1번에다가 더하기 요 두 개를 지워주면 되니까 누 곱하기 2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실론 x 더하기 누의 입실론 y는 이 시그마 x 나누기 2고 1 마이너스 누의 제곱이 되고 뒤쪽 건 사라지고 그러니까 시그마 x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누 제곱에 입실론 x 더하기 누의 입실론 y 그럼 여기서는 200기가파스칼 곱하기 1 마이너스 0.3의 제곱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식도 하나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형태로 아니면 요 식은 알고 있으니까 금방 유도가 되니까 자 14번 원형 단면을 갖는 영광봉이 100km 받을 때 신장량은 얼마인가 이거는 지금 제일 쉬운 문제죠. 그죠? 델타 이렇게 델타는 A분의 PL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니까 A분의 PL로 풀이를 하면 되니까 직경 주어져 있고 길이 주어져 있고 하나씩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15 그림 같은 봉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5점에 작용시켜야 되는 거 여기에 모멘트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 기준으로 이게 모멘트 8이 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주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멘트는 모멘트 8 이 길이 30도니까 0.25 곱하기 힘 100 미터 그러면 25 뉴턴 미터 이런 문제는 한 줄짜리니까 바로 풀어야 돼요. 자 16번 다음 그림에서 단순보의 최대 처짐량 이거의 최대 처짐량은 델타가 48 2i분의 PL 3승 인 거고 그 다음에 양당 고정보 델타 2 이거는 이제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4배 차이죠. 그죠? 4배 차이 이거는 이 값을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자 17번 단면의 도심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 IX면 이 도심도 구해야 되고 도심까지의 거리를 도심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도심은 이 면적에다가 면적 곱하기 각각의 Y바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1번 2번으로 보면 1번은 10 곱하기 2 더하기 2번은 14 곱하기 2 1번은 10 곱하기 2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도형의 도심까지 그럼 14 더하기 1 15 더하기 2번 도형 14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풀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약분부터 이렇게 쭉 해주면 조금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10 곱하기 15 더하기 14 곱하기 7 나누기 두 개서 하니까 24 10.33 그러니까 요 값이 10.33이니까 여기쯤 있다. 그죠? 여기쯤 10.33
그러면 i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의 i 값 더하기 2번에서 i 값인데 중립면이 각 도형의 도심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평행축 이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12분의 1 곱하기 1번 요거니까 길이가 윗변이 10 곱하기 높이가 2의 세제곱 더하기 AD 제곱이니까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10.3이니까 요 길이는 3.7, 3.66 에다가 1 더하면 4.66 제곱 더하기 1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세제곱 더하기 면적 곱하기 여기 7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3.33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완전히 사항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여기 센티미터인데 밀리미터로는 이렇게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중립면에 두 개의 도형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의 도형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요 값이고 요게 지금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항상 더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더해지는 양. 근데 지금 요 값만 풀어보면 2 곱하기 14의 세제곱 2 곱하기 14의 세제곱 나누기 12 하면 이것만 지금 457이고 지금 앞에 있는 얘는 이건 지금 6 정도 되는 거예요. 6.6.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457이니까 그러면 이런 값들은 이제 만족될 수가 없고 120.9보다 이 값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을 다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간단하게는 이거 하나만 딱 놓고 일단 볼 수도 있겠죠. i 값을. 자, 그래서 비슷한 문제로 한번 쭉 찾아봤는데 21년도 5월 15일 문제인데 여기서 단면의 도심에서 2.5m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다 놓고 풀어줬는데 만약에 이제 좀 급히 시간이 없는 중에 좀 생각을 하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지금 자릿수가 지금 이게 다 똑같잖아요. 이건 실제 계산을 하라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i 값이라고 하면 1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140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값이 뭐냐면 9.17 곱하기 10의 한 6승 정도가 나와요. 요거 하나가 근데 지금 항상 원래 지금 이거에서부터 이 도심이 있는 위치까지 도심이 지금 여기 정도 있겠죠. 도심이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 여기 항상 더하기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40 곱하기 140짜리에다가 곱하기 d의 제곱이니까 40 곱하기 140이면 5600이고 곱하기 만약에 40만큼 이동을 했다. 40만큼 이동을 했으면 여기 70에서부터 40 하면 110 이게 70이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항상 여기니까 그러니까 40의 제곱이 아니고 적어도 움직여 봐야 한 20의 제곱 정도밖에 못 움직여 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거의 한 4 정도 이 내외가 되니까 거의 한 요거 정도 되지 않을까 해보면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 선에서 값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지금 요런 문제로 이제 요렇게 놓고 풀어보면 그래서 이제 자릿수가 좀 차이가 나면 차원에서까지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10번 같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자릿수까지 이 지수까지 다 맞춰놔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볼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원래대로 되도록 가서, 자, 원래대로 되도록 가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이제 상보다는 이제 중 정도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먹긴 하니까, 시간이 먹는 게 조금 귀찮은 거예요. 자, 다음 18번 그림과 같이 비틀린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변형 에너지를 비틀린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토크의 T는 JG의 T 제곱 L이 되니까, 여기서는 T가 1kNm의 제곱이 있고, 길이는 100cm가 1m고, 나머지 J가 32파이의 D 4cm의 세제곱 4제곱 곱하기 G인데, 지금 세로 탄성계수를 줬네요. 그러면 탄성계수하고 바꿔야 되니까, 이건 지금 이 값이니까 구해야 되는 게 G니까 2의 1 더하기 0.25 분의 100 기가파스칼. 이렇게. 문제 이 공식은 간단한데 단위들을 다 그냥 귀찮고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풀이를 하고, 지금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답을 보면 이거는 단위를 다 계산을 맞추어서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쨌든 50 뉴턴 미터가 나오네요. 요게 보통 이제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니까, 요 킬로뉴턴 하나, 킬로뉴턴 하나, 여기 제곱이었다고 하면 요거 하나는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럼 뉴턴이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 미터를 하나를 두고 나머지 없애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 19번 평면 응력 상태에서 서로 직각인 두 방향에서 시그마 x, y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가 들어가는 거니까, 모아스컬에서는 이 수직 응력의 평균값은 변하지 않죠. 수직 응력의 평균값, 평균은 일정하다. 즉 2분의 1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이게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일 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모어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게 모어원의 평균값 시그마 AV 값이 되고,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는 이 선상으로 서로 반대되는 값이 되니까, 예를 들어 쟤를 시그마 X라 그러면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니까, 요 두 개 사이에서 평균값은 항상 똑같죠. 이게 시그마 평균값으로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업 때도 항상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자, 20번 마지막 8 곱하기 12인 직사각형 단면 기둥 8이고 12, 이게 8이고 이게 12인 직사각형 단면 기둥의 길이를 L, 그 다음에 지름 20짜리인 원형 단면의 기둥의 길이를 L2라고 할 때, 세 장비가 같다면 세 장비는 L 나누기 R이죠. R이 이게 회전 방향이고, 이 R은 뭐냐면 I는 AR 제곱일 때의 그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L1의 R1하고 여기서 L2의 R2와 같은 건데, B를 L2의 L1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R2의 R1을 구해라 라는 거고, 자, 이게 원형 단면일 때는 원형 단면일 때의 I 값은 지금 직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64파이 D의 4제곱,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R제곱 이니까 4, 6.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R은 뭐냐 하면 4분의 D,
원에서 회전 반경은 4분의 d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d 나누기 4가 들어가는 거고, 이 직사각형일 때는 i는 12분의 1 bh의 세제곱, 면적은 bh 곱하기 r죠. 그럼 r은 뭐냐면, r은 직사각형일 때의 회전 반경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2분의 bh, 그러니까 이제 2루트 3분의 h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h 나누기 2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4h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h, 이게 4h분의 2루트 3d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다만 여기서 이제 h가 어느 쪽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h인지, 이게 h가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게 될 거고, 이게 h로 될 거면 이쪽 방향으로 굽힘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1번 방향, 2번 방향일 때 1번 방향으로의 이거는 좌골 문제죠. 좌골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세 장비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좌골에서 더 빨리 파괴가 되는 쪽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h가 8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8이에요. 8에 지름 2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2.16이 되고, 그럼 이게 이 값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h를 12로 쓰면 12일 때 이 값이 1.44가 돼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좌굴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휘어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